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해결이 저기 유튜브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이제 우리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하는 거야. 자, 고려의 경제인데,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 토지제도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제도보다 중요한 건, 거기 무슨 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과? 전시과. 이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전시과죠.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전지, 땅지자죠. 시지, 그 다음에 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주게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 이 전지는 뭐냐면, 너네들이 알듯이 뭘 주는 거냐면, 땅을 주는 거야. 그럼 땅에서 뭐가 나올까요? 쌀이 나오겠죠. 그럼 먹고 살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선생님 시지는 왜 줍니까? 시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연료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불을 떼야 밥을 해먹겠죠? 그죠? 연료를 구해야 되니까 땔감을 구할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야. 임야 같은 거겠죠. 산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줘. 그 다음에 이제 과는 뭐냐면 원래 전시과라는 게 관리들에게 지급해야 돼. 알았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무원들 호봉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몇 호봉은 얼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지. 그치? 똑같은 거야 이것도. 뭐냐면 관리들을 1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나눴어. 18등급으로 나눠서 그 각 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니? 자, 그럼 거기 첫 번째 운영 원칙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관리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18. 그래, 18등급으로 나누어. 거기 보다시피 전지와 뭘 준다? 시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무슨 권이 있대 얘들아. 무슨 권? 수조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땅을 준다고 하니까 땅을 아예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권을 주는 거다. 무슨 권? 수조권. 이건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숫자. 그러면 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조가 뭐냐면 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조세.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수조권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보세요. 왕이 그러니까 국가죠. 국가. 자, 국가가 여러분 땅을 줍니다. 땅을 누구에게? 농민에게. 맞지? 그럼 이 농민은 뭘 바쳐야 돼요? 세금. 그렇지, 세금. 그 세금이 뭐냐면 그 세금이 조세예요. 조세. 이해되셨어요? 왜? 농민은 누구로부터 땅을 받았으니까. 왕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땅을 받았으니까 그 땅을 대가로 농사를 졌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조세를 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관리가 뽑혔어요. 관리가. 그럼 여러분 이 농민은 이제 가라는 땅을 경작하면서 A라는 농민이 가라는 땅을 경작해서 조세를 바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B라는 관리가 임용이 됐습니다. 그럼 국가는 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뭘 줘야 됩니까? 전시과를 줘야 되겠죠. 그죠? 전시과를 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근데 얘한테 무슨 권을 주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슨 권을 주겠다. 수조권을 주겠다. 무슨 땅에 대한? 가 땅에 대한 수조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리는 이제 농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A 농민아, 너는 이제 국가에 뭘 바치지 말고, 조세를 바치지 말고, 나한테, 알았지? 나한테 뭘 바쳐라. 가 땅에서 나오는 조세를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농민은 뭘 바친 사람이 돼요? 세금. 농민은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료는 자기 먹고 살 만큼의 조세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권? 수조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확하자. 국가는 관리에게 뭘 주지 않아? 땅을 주지 않아. 알았지? 그 땅에서 나오는 뭘 주는 거야? 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한다, 얘들아? 수조권이라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그럼 거기 문장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의 무슨 권을 지급했다? 수조권.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땅을 뭘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고요? 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여러분 이제 폐조 왕건이죠. 왕건. 이 왕건은 땅을 어떻게 했냐면 역분전이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예, 이게 순전히 뭐냐면 그냥 주관적이에요. 뭐에 따라서 주는 거죠? 공로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알았죠? 너 잘했어. 너 신라 쳐가지고 후백제 쳐가지고 너 영토 넓혔구나. 너 거기 중에 너 얼마 가져? 뭐 이런 식으로 땅을 그냥 막 주관적으로 나눠줬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이제 고려도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뭘 하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토지 제도를 만드는 거죠. 관리들에게 체계적으로 땅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종인데, 여러분 경종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 그래서 처음 시정 전식과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돼.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다는 거야. 알았지? 시작하는데 얘네들의 기준이 뭐냐면 인품과 관직을 통해서 주겠다고 해. 인품과 관직. 그래서 전 누구에게만 줘? 누구에게 줘? 전 현직한테 다 주겠다고 얘기해. 알았지? 근데 얘들아 여기 공로로 하나 인품으로 하나 되게 주관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객관적인 토지 제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누구 때로 되냐면 이제 목종 때로 되면 왕암기하라는 게 아니야. 전식과를 다시 개정해. 법을 다시 개정하는 거지. 그래서 개정 전식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기준이 뭘로만 주는 거죠. 뭘로만. 관직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관직으로만 주는데 전현직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토지가 모질랄까요? 남아돌까요? 수조권을 줄 토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질라기 시작해요. 왜냐면 돈으로 주면 되잖아요. 돈으로. 지금처럼 그냥 돈으로 주면 되지만 이거는 땅에 대한 수조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전직들한테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관료가 됐을 때 그 관료에게 줄 수조권이 부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또 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꿔서 이제 세 번째 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제 경정 전식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똑같아. 관직에 따라서 주는데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만 줘? 얘들아 누구에게만 줘? 현직에게만 줘.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관리가 수조권을 받았다가 이 관리가 사망하거나 뭐하면 얘들아 사망하거나 뭐하면 퇴직하면 수조권을 국가에 뭐하여야 한다?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니? 네. 마지막이 이거잖아. 마지막이 누구한테만 준대? 현직한테만 준대잖아. 그치? 자, 현직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이 관리가 사망하거나 뭐 하면 얘들아? 퇴직하면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얘들아? 뭐 해야 된다? 반납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죽거나 퇴직 시 국가에 뭐 한다? 반납한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전현직으로 다 주다. 마지막 법이 이거잖아요. 마지막 법이.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토지의 종류로 가시면은, 거기 무슨 전 있어요, 얘들아? 무슨 전? 공음전. 얘들아, 동그라미 쳐놔. 공음전 동그라미 쳐놓고,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하는 것이면서, 얘들아, 거기 동그라미. 뭐가 가능하다? 네, 세습이 가능. 그럼 여기 보세요. 전현직에도 줘요. 공음전 때문에 또 세습 되는 땅을 줘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관료들에게 줄 땅이 모질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세습되는 땅이 또 하나 있다? 거기 군인전 봐봐야죠. 군인전 줄 쳐놓고, 거기 줄 치면 되겠네? 군역이 세습되면서 자손에게 뭐가 된다? 네, 세습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음전이 있고 또 무슨 전이 있어 얘들아? 군인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거 진짜 물어봤습니다. 막 내장전, 공예전 막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한 요거 군인전, 공음전. 그 다음에 수치체제로 가보자. 수치체제. 출제코드 2로 가보자. 거기 출제코드 2로 가면 있잖아. 출제코드 2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얘들아 우리
통일신라 시절에 뭐가 있었어요? 얘들아 뭐가 있었어? 민정문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민정문서 얘네들 그제? 그래서 이 민정문서라는 게 있는데 그 민정문서에는 여러분 땅도 들어가 있고 뭐 인구도 들어가 있고 막 여기다 다 썼지 않습니까? 여기다 다 썼는데 여러분 이 고려시대 때는 거기 줄 쳐봐. 양안과 뭐가 있대 얘들아? 양안과 뭐가 있대? 호적이 있대.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분리해서 쓴 거야. 분리해서. 알았지? 사람과 관련된 건 어디다 쓰고? 호적에다 쓰는 거죠. 알았죠? 쟤네 집에 인구가 몇 명이, 사람이 몇 명인데,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데, 걔네들 연령대가 몇 명이다. 이걸 써야 부적 보내겠지. 아이고, 내 왜 이러니? 자, 이걸 써야 군역을 제대로 부과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양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집의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알았지? 그래서, 이때는 조금 여기다 다 썼다면, 이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좀 더 구분해서 썼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세에다가 줄 쳐놓으시고, 생산량의 몇 분의 1을 맞추는 거다? 10분의 1. 그러니까 생산량의 10분의 1을 그 조세로 이제 바치게 된다는 거. 쌀을 얘기하는 거죠, 쌀. 그 다음에 곡물 줄 치고, 집집마다 무슨 물을 징수하는 거다? 토산물. 그럼 여러분 토산물이니까 그 지방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 인천이니까 여러분 갑자기 사과 내라. 우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고통을 주는 거죠.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알았지? 차라리 우리에게는 뭘 내라고 하는 게 나았더라. 해산물, 뭐 밴댕이 이런 거 내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토산물을 국가가 잘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나는 게 무엇인가를. 왜냐면 그걸 잘못 조사하는 순간 누굴 괴롭히게 돼요. 예, 그 지역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되니까. 토산물을 받았다. 그 다음에 가혹하죠. 16세에서 몇 세까지? 59세 남자들에게 여러분 이 해당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역과 무슨 역? 얘들아, 군역과 무슨 역? 요역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요역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군역. 알았지? 군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처코드 3으로 가보자. 출처코드 3으로 가면 거기에 무슨 법이 발달했대요? 무슨 법이 발달했대요? 12법이 발달. 이 12법이라는 게 뭐냐면 비료를 만드는 방법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뭘 만드는 방법이 발달했다고? 비료만. 그러니까 여러분 비료를 만드는 방법이 발달하니까 2년에 몇 번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번 경작하면 쉬어야 돼요. 몇 년을. 알았지? 왜냐면 그 땅에서 지력이 있어야 애들이 식물이 자라는데 한 번 그걸 하면은 그 땅이 다시 영양가가 나타날 때까지 쉬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12법이 나오기 때문에 2년 3정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더라? 지금은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그만큼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비료 주는 방법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 쉬어요. 지금 3장.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줄쳐봐. 뭐가 있냐면 고려 말 남부 일부 지방에 무슨 법이 보급된다? 네, 이걸 여러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고려 말에 모내기가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일부 남부 지방에서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면 고려 말. 그런데 이게 무슨 후기로 가면 얘들아 무슨 후기로 가면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된다 얘들아 어떻게 된다?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알았지? 그래서 모내기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조선 후기. 모내기가 시작됐다. 일부 남부지방에서 시작됐다. 무슨 말? 고려말. 요렇게 뭘 구분할 수 있다. 시기를 구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상지표 줄쳐보세요. 농상지표. 이 농상지표는 여러분 우리나라 농법책이 아니에요. 누구네 농법책이에요? 원나라 농법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나라 기후나 우리나라 토질이나 이런 거에 뭐 할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농법을 그대로 따라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종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조선시대 가서 여러분 조선의 세종이 왜 남의 나라 농법을 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세종이 야 우리나라 농법 다 조사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농사직서를 만듭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농법이죠.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농법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화
여러분 이 목화하면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목화하면 문익점. 여러분 문익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화. 문익점의 신화 뭐예요? 아니 니네 다 알잖아. 몰라? 야 문익점이 중국에서 이 가지고 오려고 해. 그치? 원나라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갖고 와 못 갖고 와? 못 갖고 오겠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국경을 넘어서 발각될 것 같으니까 붓의 몸통에다가 어떻게 했다? 넣어서 갖고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익점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예. 아 근데 가지고 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이걸 우리나라에서 성공시킨 거죠. 재배에 성공한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건 어렵지 않아. 뭘 한 거야 지금? 재배에 성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뭘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솜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도 이제 옷에다가 뭘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문익점이 되게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고맙지, 그지? 그럼 고맙다 보니까 문익점의 신화가 어떻게 되겠어? 막 만들어지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뚜껑.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이 고려 후기에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상업으로 가보자. 상업. 거기 상업에 가면은 화폐 발행 거기 줄 쳐봐. 그 화폐 발행 줄 치면 권원중복, 사만통복, 회동통복, 회동중복. 근데 거기 그 것 중에 얘들아 뭐가 있니? 활구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활구. 이 활구가 참 독특해. 거기 보면 독특하지. 그지? 예. 고액 화폐예요. 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 은인데 여러분 이렇게 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뭐랑 비슷해요? 그렇지. 우리나라랑 또 비슷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은화폐. 그러니까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화폐 단위가 되게 어떻게 하겠어? 세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액 화폐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몽골 귀족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고액을 거래하는 애들이 이제 주로 쓰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화폐 유통이 잘 되지 않아요. 알았지? 고려는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뭐가 잘 되지 않는다. 유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유통이 잘 되는 시기는 언제냐? 유통이 잘 되는 시기는 조선 후기에 가야 된다. 알았지? 조선 후기에 뭐가 나오면서 되는 거냐면 상평통보라는 것이 나오면 상평통보가 발행이 되면서 화폐 유통이 활발해진다. 물론 그만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여기는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수공업인데, 수공업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정기수공업은 관청이 주도해요. 자, 관자가 들어가면 누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국가가 주도하면서 소수공업. 얘들아, 니네 소 들어봤잖아, 소. 이 소가 어디에서 나오는 소야? 향, 부곡, 소. 그래서 이 소라는 마을에다가 막 니네 만들으라고 막 강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조선 후기에 가면 국가가 손을 띄면서 민간에서 수공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민간들이 막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독특하게 또 어디서 물건을 많이 만드냐면 사원에서 수공업을 참 많이 해요. 사원이라는 건 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에서 물건을 만들어. 그 물건을 파니까 뭐가 생겨? 돈이 생기지. 그 스님들이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여자친구를 만나세요. 여자친구 만나니까 애가 생기죠. 그럼 여자친구랑 애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더 어떻게 해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또 사채를 하셔요. 사채. 고리대 사채 아시죠? 사채.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어떻게 해요? 비싸게 받는 거. 그러니까 또 돈을 안 내면 또 그 돈 안 낸다고 사람들 끌어다가 절에서 또 뚜드러 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불교가 타락을 해요. 타락. 요 시대가 되면, 고려 후기가 되면. 그러니까 불교가 타락하는 거를 누가 보는 거예요? 정도전이 보는 거예요. 그 정도전이 불교가 타락하는 고려 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건설하는, 내가 계획하는 새로운 나라는 불교가 하나 어떻게 한 거죠?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유교가 나라를 통치하며 유교가 사회의 풍습이 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조선이 숭유 뭐다? 억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아니 고려 말에 불교가 개판친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그러니까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을 할 때 보니까 불교는 하나 뭐 한 거죠.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다 내쫓았잖아요. 절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절이 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려시대는 안 그래요. 절이 다 지금 우리 지금 교회처럼 전부 다 우리와 밀접한 곳에 있었다고. 근데 조선시대 때 이제 쫓아내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병란도. 뭐가 있지 얘들아? 뭐? 병란도. 자,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다. 수없이 반복했어. 그치? 통일신라 시절 때는 울산항이 있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울산항이나 병란도나 여기에 여러분 누가 왔어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오게 되는데 이 고려 시대 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는 그 증거가 되는 고려 가사가 있습니다. 그 고려 가사가 뭐냐면 쌍화점이에요. 쌍화점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좀 야합니다. 미성년자들이 볼 수가 없죠. 그 쌍화점이 있는데 이 쌍화점이 여러분 만두집이에요. 만두집. 쌍화가 만두. 그러니까 분식점이에요. 분식점에. 그래서 이 쌍화점이라는 고려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갔더니 회의 아비가 내 손목을 잡더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고려 여자가 만두집에 만두를 사러 갔는데 아랍인이 만두 먹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내 손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덥석 잡았다는 거야. 좀 창피하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건 회의아비예요. 회의아비가 내 손을 어떻게 했다고? 잡았다고. 그 회의아비가 누구냐면 아라비아 상인. 그러니까 이 고려의 가사로만 봐도 고려 시절에 아라비아 상인이 엄청 고려에 어떻게 했구나. 많이 다녔구나. 만두까지 먹고 있잖아요. 만두까지. 되셨어요? 자, 출첵코드 4로 가봅시다. 출첵코드 4. 출첵코드 4로 가면 고려의 무슨 제도 얘들아? 무슨 제도? 신분제도. 자, 4층으로 나눠져 있어. 귀족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양민이 있고 뭐가 있어? 천민이 있어. 알았지? 근데 여러분 거기 요즘 트렌드는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중류층이 많이 나와요. 중류층이. 알았지? 요즘 트렌드는 자, 뭐 귀족이야 어차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요. 문벌귀족이라든지 뭐 그런 권문세족 이런 애들. 자, 중류층. 거기 중류층에서 줄치면 첫 번째 그 성격에서 뭐가 세습되고 있다는 거. 직역이 세습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한의대도 있고 외국어 대학도 있어서 뭐 학원도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배울 수 있지만 뭐 이 시절에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전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역이 세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 잡류라든지 남반이라든지 향리라든지 군반, 영린 이런 그 평민은 아니지만 또 귀족은 아니지만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무슨 층이 있었다? 중류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양민. 이 양민에서 여러분 거기 백정에다가 줄을 치는 백정. 뭐에다 줄을 치라고요? 백정. 이 왜 백정에다 줄을 쳐야 되냐면 고려 시제때에는 이 백정이 직업 농민, 알았지? 농사 짓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무슨 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업이 바뀐다. 도살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업이 바뀐다. 알았지? 그 소 잡으시고 막 이런 분들로 바뀐다. 그래서 그 백정에다 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향, 부고, 소 거주 주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거주 이전에 뭐가 있다? 제한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천민은 공노비와 뭐로 나눠져 있어요? 네, 공노비와 산노비로 나눠져 있다. 재산으로 간주해서 매매와 모고의 대상이다. 증여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보면 노비의 종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노비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노비의 종류를 보니까 여러분 솔고노비가 있고 또 무슨 노비가 있나요? 외고노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문벌 귀족이에요. 문벌 귀족. 그럼 여러분 나 문벌 귀족이니까 어디 살아요? 난 대경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넓은 주택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나무 가꾸고 뭐 집안 수리하고 이런 애들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노비가 필요해요? 무슨 노비?
솔고노비. 드라마에서 보면, 역사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하고 같이 사는 노비들. 알았지? 근데 여러분 이 귀족은 땅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인천에도 있을 거고 천안에도 있을 거고 예? 경기 어디야 여러분? 뭐 광주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땅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 사람 직접 가서 땅 농사 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들을 뭐 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관리하고 농사 질 사람이 필요하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노비가 필요한 거야? 외거 노비가 필요한 거야. 외거 노비. 이해됐지? 이해되니? 아, 이 사람이 땅은 많은데 내가 직접 가서 농사 짓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파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여기 가서 농사 지면서 이 땅 잘 어떻게 하라고? 관리하라고 보내는 거죠. 외고 노비.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공노비에서도 이병노비, 외고노비 이제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출첵 코드 5로 가보자. 고려 사회의 모습이야. 자, 향도라는 게 있어요. 향도. 이 향도에다 젖혀놓고 불교 신앙의 바탕을 하고 있는데 무슨 활동을 해, 얘들아? 무슨 활동? 매양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매양이라는 게 이제 불교 거기 보다시피 불교적. 그러니까 신앙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활동을 하는 거라고? 신앙. 그러니까 불교 신앙을 하기 위해서 마치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옆으로 가니까 무슨 조직으로 바뀐대요? 무슨 조직으로? 불교라는 건 사라지고, 알았지? 불교라는 건 사라지고 무슨 조직으로 바뀌어요, 얘들아? 농민 공동조. 얘들아, 나 혼자 농사 짓는 게 좋니? 같이 여럿이 가서 내년 한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럿이 가서 또 한 번 하고 이런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 공동조직으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상평창. 거기 조치세요. 상평창. 뭘 조절하는 기구야? 그래. 자, 봐. 얘들아. 신라 시절에는 경주에 뭐가 있었냐면 동시라는 시장이 있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장이 있는데 상인들이 매점 매석을 해서 막 물가를 올리면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가 있었냐면 이 동시에 시장의 물가를 관리하는 뭐가 있었냐면 동시서라는 게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이게 고려 시대로 가니까 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뭐라는 걸 두었다는 거지. 뭐라는 걸 두었다는 거지. 상평창이라는 걸 두었다. 이렇게 또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혼인, 여성의 지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론은 뭐냐면 누구의 지위가 높았다는 거죠.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어느 때보다? 그렇지. 조선시대보다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거야. 왜냐면 일부 일처제야. 얘들아 무슨 체제라고? 일부 일처제. 고려가 있잖아. 고려가 너무 침략, 홍건적이라든지 외부의 침략이 많아서 사람들이 막 죽다 보니까 인구수가 어떻게 된 거죠?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고려 조정이 대책회의를 한 거죠. 야, 우리 인구 좀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박이라는 애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부 다처제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일부 다처제 할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개경에 소문이 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끝나고 온 자기 집 남편한테 당신 회의할 때 일부 다처제 찬성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겁난 자기 관리가 아니야 나는 찬성 안 했는데 박유라는 애가 주장했어. 박유라는 애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왕과 박유가 이제 행차를 해. 왕이 행차를 하는데 박유랑 관리들이 쫓아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왕을 수행하기 위해서 쭉 나가는데 저기 그 고려 개경에 사는 아낙네들이 달걀을 들고 저 새끼가 일부 다처제를 주자 새끼라고 막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성나서 여자들이 성내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못했다. 그 정도로 여자들의 발언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셌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자녀 균분상속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에게도 뭘 줬다는 거죠?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호족의 나이 순으로 기재. 조선시대 때는 얘들아 호족을 나이 순으로 기재했겠어? 남자 우선으로 기재했겠어? 남자 우선으로 걷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막 있어. 그러다가 이제 여기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이제 큰 딸이야. 제일 큰 딸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밑에
나중에 적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집을 가. 시집을 가면 새로운 가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집 가문. 그지?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빠지고 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누구의 아내, 이렇게 부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너는 우리 집 가문이 아니에요. 호적에 네 이름이 어떻게 돼 있잖아요. 없잖아요. 너는 이쪽 가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박을 맞고 와. 그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누구네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 돌아가라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지, 그치? 이제 지금 호적 없어요. 그 다음에 상위와 외손자에게도 무엇을 혜택을 줬어? 음서의 혜택을 줬어. 이건 뭐야, 얘들아? 처갓집의 영향력이 상당히 어떻게 하다는 거지? 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재가가 비교적 어떻게 하다? 자유로워. 얘들아, 조선시대 때는 재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했다? 높았다. 됐습니까? 네. 네.